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2급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오늘 오전에 제가 면접을 보고 왔고요. 아직 면접 일정이 있어서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좀 빠르게 동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혹시 나중에라도 이렇게 면접을 보시려는 선생님들은 면접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이제 몇 시에 어디에서 면접을 보고 싶은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면접 신청하는 날, 시작하는 날, 그날 저녁 7시에 신청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서울 지역에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이제 등록을 했어요. 시험 신청을 했는데 8시 30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오는데도 굉장히 지쳐서, 정말 오늘 많이 힘드네요. 먼저 8시 30분까지 제가 거기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됐어요. 8시 30분까지 1층 강당에 가면은 이제 한 80명 정도가 오시는 것 같고요. 진행 요원이 자기 이제 몇 번 방으로 들어가는지 자기 이름 옆에 방번호를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 30분이 되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라고 안내를 해요. 2층에 가면은 방에 이제 1, 2, 3, 4 숫자가 써져 있어요. 각 방에 한 20명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방에서는 한 18명? 그렇게 왔었나 봐요. 20명 중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핸드폰을 꺼야 합니다. 전자기기 사용이 안 되니까 좀 여기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종이로 된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추첨을 해서 자기 순서를 뽑는데요. 저는 좀 빨리 뽑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좀 지치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9시부터 2명씩 이제 진행 요원이 호명을 해요. 그럼 뒤에 가서 진행 요원이 사례지를 주면서 5분 동안 읽으라고 하고 이제 타이머로 시간을 잽니다. 5분을 있고 이제 뭐 위에서 이제 올려보내라 뭐 이런 연락을 받으면 이제 그 사례지 반납을 하고 이 2명이 면접장으로 올라갑니다. 한 10분 정도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장에 올라갔을 때 한 10시 1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거죠. 2명이 들어가고 면접관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받은 질문은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는 이유가 뭐냐, 2명에게 공통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갔는데 직접 말로 하려니까 긴장이 돼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거울 보고 연습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좀 자세나 말투, 표정 이런 거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사례는 좀 간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담자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준비하는 19세 여학생으로 나왔어요. 이 내담자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입시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 내담자는 평소에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을 보면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기가 막상 실패를 하고 입시에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가 사업에 또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남동생 둘이 있는데 부모가 평소에 이 내담자에게 장녀로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면 동생들하고 이 내담자를 좀 차별을 했어요. 이제 내담자는 좀 공부를 해서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공무원 시험 봐서 돈을 벌어서 너가 이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자꾸 이 내담자 앞에서 나는 사업에 실패한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딸에게 하소연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MMPI 척도가 밑에 제시가 됐는데 LFK 타당도 척도는 우상향하는 것으로 봐서 좀 이제 정상 범주 내다 타당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임상 척도에서는 2번 우울 척도랑 4번 반사회성 척도가 65점 이상이었고요. 6번 편집증 척도가 또 65점 이상이었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또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지를 다시 한번 주거든요. 보고서 이제 대답하라고. 여기 뭐 필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
제 옆에 있는 그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례에서 MMPI 척도와 관련해서 이제 사례 개념화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이 선생님께서. 근데 추가 질문을 내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면접 보신 분이 어, 이렇게 좀 불안과 우울이 좀 이 내담자가 높은데 이게 신체화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담자의 1번 척도는 건강염려증 1번 척도나 3번 척도는 어쨌든 65점 이하여서 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좀 다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를 A, B, C, D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촉발 사건이 이제 내담자가 대입에 실패하게 된 거.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게 된 거.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라는 뭔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어, 자기가 뭔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보자다 라는 생각에 자살 사고를 하고 자해 행위를 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리적으로 논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말 그 대입에 실패한 것이 너의 모든 인생이 실패냐. 그렇게 해서 이 내담자가 좀 합리적인, 효과적인 신념을 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행동과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내담자의 자원과 강점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또 이제 옆에 선생님은 어떤 또 질문을 받으셨냐면 학폭 가해자가 내담자로 왔을 때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행동치료적 접근으로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한테는 매일 10분씩 늦는 내담자가 있다.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좀 상담 장면에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회기에 상담 구조화를 좀 잘 해야겠고 계속 이렇게 늦는다면 다시 한번 구조화를 하면서 이 시간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제 이게 반복해서 늦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회피 이런 기제가 발동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조금 계속 늦는지 그걸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받았던 질문은 위기 상담적 개입으로 본 사례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제 자기 설명하라고 할 때 위기 청소년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만나는 건데 이렇게 자살, 자해 행위의 청소년을 근데 막 위기 개입을 한 적은 없어가지고 아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먼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을 알겠다.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적인 이런 태도로 대해야 되고 아, 구체적으로 자살 사고, 자살 행동 이런 거를 주에 몇 회 정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탐색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부모 상담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이 내담자가 굉장히 지지적인 환경이 필요하고,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 내담자 청소년들이 자해나 자살 사고를 하고 이런 거는 자신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막막함, 무기력함, 그런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데, 너에게는 이런 강점이 있고, 다른 선택지가 있고, 충분히 너가 이제 대학을 가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함께 찾아보자. 그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또 이 내담자가 공부를 잘했던 내담자인데, 시험에서 좀 못 봐서 이번에, 그렇게 대학 입시에 좀 잘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잘하는 걸 잘 찾아보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아쉬웠던 거는 위기 상담적으로 개입을 하려면 생명 존중 서약서 이거 받았어야 됐다 이걸 말했어야 했고 또 이제 사회적 지지 체계를 더 찾았어야 됐지 않았을까? 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습 지원해 주는 거 연계해 주는 거. 또 이제 이 아버지가 아직 젊으시니까 일자리 제공 서비스 이런 데 이제 연계해 드리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우울한 걸로 보여서, 물론 부모 상담 같이 한다라고는 했지만 이 아버지에게도 뭔가 정서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한 걸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한 10분 정도 면접을 보고 나오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8시에 도착했는데 3시간 30분 동안을 이 10분 면접을 보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었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해본 게 아니고 그냥 좀 눈으로 그 면접 대비 문제집 이런 거 읽었어서 그런지 말로 할 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버벅거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거울 보고 연습할 걸, 좀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찾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만일 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청소년 상담사 전체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걸 좀 간추려서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